자, 안녕하세요. 2018년도 8월 21일, 현재 시각은 11시 32분입니다. 오늘 이제 콤텍 시스템을 매매를 했는데, 또 이 타이밍에 맞춰서 또 콤텍 시스템과 관련해서 쪽지가 날라왔죠. 자,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콤텍 시스템을 저는 여기서 매매를 했는데, 이제 저희 카페에 어떤 매매 기법이 하나 있었죠. 매매 이론이 하나 있었죠. 이론. 이평선 추세 매매. 그걸 이용해서 이제 매매를 하셨던 분이, 이걸로 수익이 났다.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먼저 사신 거죠. 네. 먼저 사셔서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이제 그냥 잠자코 보면서 이제 축하드립니다라고 이제 쪽지 답변은 안 드렸어요. 그냥 이 영상으로 답변을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나 보시게 된다면. 절대로 읽고 씹어버리는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영상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잘 하셨는데요. 네, 잘 하셨는데, 음, 한번 제가 생각하는 이 콘텍 시스템 차트와 관련해서, 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아서 홀딩을 하셨다고 하는데, 음, 원칙상으로 이제 손절가를 넘었죠, 그쵸? 하지만 오를 것 같아서 홀딩을 했다. 그 오를 것 같다라는 그 느낌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어떤 주식의 영역으로서 매우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그 원칙과 그리고 또 어떤 매매 이론에 대한 근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지금 다른 거 준비하느라고 뭐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은 많이 안 찍었는데 이거는 유튜브에 올리는 걸로 찍겠습니다. 자, 콘택 시스템. 도로, 통신, 뭐 정치인, 뭐 어떤 분과 연관이 또 되어 있다고 해요. 뭐 인터넷 은행, 뭐 보안 사업, 뭐 이런 쪽을 하는데 IT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뭐 인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재료는 바이오 서명이에요. 바이오 서명. 이거는 이제 개별 재료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바이오 서명은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 가지고 또 중요한 핵심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서명에 대한 재료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뭐 공인인증서 뭐 폐지 이야기도 이미 나왔고 공인인증서를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죠. 뭐 근데 바이오 서명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 이제 뭐 홍채인식 혹은 뭐 지문인식 이거랑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개념을 한번 찾아봐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 설명할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바이오 서명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엔 이게 재료인 거예요. 네. 자 보면은 저희가 관심 종목에 넣어야 할 때는 이때였죠. 그쵸? 이때 기준으로 한번 보자면은 자 8월 9일 지금 다른 영상을 많이 찍고 있어서 목이 너무 아파요. 자, 8월 9일입니다. 이때죠. 네, 이때 이 종목을 저희가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발견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대금도 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뭐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적은 것도 아닌 수준. 네, 거래량도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의 어떤 매집이 크게 발생을 했는데 이때부터 저희는 이제 관찰을 해야 되겠죠. 네,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관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분이 매매를 하셨던 거는 그 기준일이 저희 매매 이론에 따라서 그 기준일이 어 이거를 뒤니까 이날인 거예요. 이날 그쵸? 이날 가격 계산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가격을 이제 근데 제가 이걸 아까 가격 계산을 미리 좀 해보니까 되게 애매한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 이야기를 일단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 날 이제 5일선 가격을 계산을 했어야겠죠. 다음 날 만날 5일선 가격을 저희는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뭐 이거는 다 공개해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냥 편하게 1532원 네. 이날 기준으로 본다면 8월 10일 금요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 월요일장에서
1532원이라는 1532원이라는 가격을 놓고 이 아래로 빠지는 순간이 5일선이 깨지는 순간이다.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쵸? 이 그 원리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왜 다음날 5일선이 가격이 되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1532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게 문제였어요. 자, 이거 저가가 1535입니다. 저희의 계산상 수치는요, 항상 그 호가 단위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쵸? 이게 5원 단위로 움직여야 되는데 호가 단위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할 때는요, 호가를 위로 올리는 경향이 있고 이제 뭐랄까, 매도할 때는 혹은 이제 손절을 해야 될 때는 호가를 아래로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한 경우 아니면 안 하기 때문에 알아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날 구했던 가격이 1532원인데 내가 이거를 1535원으로 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 1530원으로 뒀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게 체결이 됐을 수도 있고 덜 됐을 수도 있고 아예 안 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저가를 35원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 어차피 그 쪽지를 보내주신 분께서는 매수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 30원으로 보겠습니다. 1530원으로 났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 자, 그래서 체결이 안 됐어요. 5일선에 닿기만 하고 바로 반등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가와 저가의 폭이 2%, 2% 겨우 되네요. 그래서 수익권은 아마 안 나왔을 것 같고, 매수 체결이 됐다 하더라도 수익권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자, 뭐 분봉을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계산을 하신 거죠. 다시. 왜냐면은 값이 달라지니까. 자, 그래서 계산한 가격이 1586.25. 미리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1586.25. 1586이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소수 좀 빼야 되니까. 1586.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다음날 이 가격 아래에서 시작하면은 이제 갭이 뜨지 않는 한 5일선을 깨고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날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미 종가가 다음날의 5일선을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음날의 5일선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자, 다음날의 5일선을 깰 거라는 거예요. 이미 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가 갭을 이 위로 띄어 올리지 않는 한 5일선을 깨고 시작할 거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진행을 할게요. 그분이 진행하셨던 것처럼. 자, 그리고 갭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얘를 갭 하락을 했으니까 굳이 저희가 올려서 그 1586원에 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 시가부터 사 내려가는 거예요. 이 시가부터. 그래서 여기까지도 뭐 원칙에 달라질 건 없죠. 1550원. 자, 그리고 그 아래 어디에 평단을 맞춰야 돼요? 그 아래 11선 가격이 있겠죠. 11선 가격 1466. 자, 하고 여기 중심 가격이 이제 평단가가 되는 거잖아요. 이 중심 가격이 평단. 그리고 저희가 노리는 거는 자, 저희가 노리는 거는 여기서 이제 안 봐도 보이죠, 저희는. 자, 이렇게 이평선들이 올라올 테니까 그걸 딛고 가자. 5일선에서 겁을 주고 11선 딛고 가자. 이 뜻으로 이제 여기서 평단을 여기다 맞추는 진입을 이제 시도를 한 건데 자,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에요.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저희가 매수한 타점도 몸통 안에 있고, 몸통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몸통 안에 있고 나쁘진 않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됩니다. 자, 광복절 16일. 자, 그 다음 날 이러한 현상이 발견이 돼요.
아침에 갭을 크게 하락을 시킵니다. 뭐 엄청 크진 않네요. 예, 시가가 마이너스 2.01% 하락을 했어요. 자, 그리고 저가가 손절가가 얼마죠? 네, 하단으로 마이너스 1%니까 1451. 처음 보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자, 손절가를 건드려 버렸어요. 확실하게 이탈을 하고 내려왔다는 거죠. 1450원을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원칙상 손절이 나가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쪽지를 주신 분의 어떤 뭐랄까, 포인트는 그거예요. 재료가 좋아서 들고 있었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가 이제 문제인 건데, 원칙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틀린 건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을 고려하셨다면은, 그때부터는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면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미국장을 열심히 잘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전날이 이날이에요. 8월 16일 목요일. 저희 코스피 갭이 또 훅훅 빠진 날이에요. 네. 이날도 빠졌죠. 이날도 빠졌죠. 네, 이날도 빠진 날입니다. 코스피 갭이 크게 빠졌던 날은요. 다른 종목들도 시가가 크게 위협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같은 날이거든요. 이날이. 자, 이렇게 코스피 갭이 쭉 빠진 날, 빠져서 시작한 날이 어딨어? 이날이라는 거예요. 이날. 그럼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장 때문에 빠진 거니까 어차피 오를 녀석이라면 조금 더 눌렸다 갈 수도 있겠거니 그러한 판단을 한다면 저희가 지금은 5일선, 11선만을 대입을 했지만 21선을 대입해 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21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평단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 저희 계산대로라면은 장이 그냥 반등장이 좀 나와준다면은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를 기대를 하고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였는데 추세를 타고요. 매매를 하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안 된 거죠. 안 될 만한 상황이 아침에 보이는 거죠. 장이 막 마이너스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저희 미리 알 수 있죠. 마이너스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자, 그 상황이 되고 모든 종목들이 이날 대부분의 종목들이 전날 좋았던 종목들도 많이 눌린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계산해 놨던 것 중에서 하나를 빼고 11선 가격, 아래에 있는 11선 가격을 빼고 한 칸 더 주는 여유를 두는 거예요. 한 칸 더 주는 여유. 자, 그게 무엇이냐? 그 뒤에 뒤따라올 21선 가격이 되는 거죠. 그 가격이 얼마예요? 1412원. 가격 계산하는 공식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한번 더 지켜봐야겠구나. 이번 시장 하락을 빌미로 세력들이 11선도 밀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덤벼들어서 이 구간을 버텨내었다면은 심적으로 여유있게 버텨내었다면은 그거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제가 진짜 입이 닳도록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손절선에 왔지만 오를 것 같아서 오를 것 같아서의 어떠한 내공이 담겨져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매매 이론을 제가 알려드린 매매 이론을 사용하신다면 이러한 부분은 좀 고려를 했어야 한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21선 가격까지 여유를 두고 생각을 한다면 11선 가격을 깰 수도 있겠구나. 11선을 타고 가야 되는데 추세가 좋으면 5일선을 깨도 11선은 타고 가요. 많이 보셨죠? 11선을 타고 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고 매매를 하는 매매인데 그게 장 상황 때문에 눌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간격을 두자라는 거죠. 전날은 코스피가 갭 하락해서 시작한 날이니까. 그게 바로 결국에 테크닉이 되는 겁니다. 테크닉이. 자,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냥 못 모르고 오기로 견디느냐, 아니면은 철저한 계산 하에 철저한 경우의 수들을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그 계산 하에 기다리느냐는요,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걸 이제 이 눌림목 매매를 안 했는데, 자, 이것도 고민하셨어야 돼요. 여기에 평소에, 예를 들어 평소에, 뭐, 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평소에 여기 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걸 매매하신 회원님께서. 그러면은, 이 매물대를 보셨다면, 의식하셨다면은, 여기에는 평소에 절반 정도 들어가기도 아마 힘들었어야 될 거예요. 이거 그냥 눈에 보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평소에 여기에,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는 좀 줄여서 한 2, 300 정도로 확 줄여야, 확 줄여야, 어, 조금 더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여요. 왜냐면은, 뭐 물론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니지만, 위에서 매물대가 한번 나와 주었기 때문에, 위에서 손바뀜이 한번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래도 한 번은, 좀 비중 조절을 했으면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냥 갑자기 눈에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그 하락장을 견디는 요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미 진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하락장이 나타났다고 뭐 바로 손절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도 뭐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거를 기어코 내가 좋은 재료를 떠안고 있는 녀석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어코 홀딩을 하겠다 마음을 먹었다면은 조금 더 그 상황에 맞추어서, 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그 다음까지도 여유를 두는, 지금 말씀드렸던 11선 다음 뭐예요? 21선이죠. 21선에 여유를 두는 이러한 과정을 고려하셨다면 좋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종목은. 이날 진짜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날하고 무슨 월요일이 한 번 있었는데, 이날인가요? 어쨌든 그 한번 두 번 있었어요. 월요일하고 목요일인가? 이렇게였나요? 장이 한번 크게 빠졌던 날이 있어요. 좀. 네, 월요일 이날이죠. 이날 한번 크게 빠지고 이날 한번 훅 빠지고, 이랬던 날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맞추어서 얘도 유도리 있게, 유연하게 좀 따라가주는 그냥 있는 대로 원칙대로 이제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칙에 대한 기준이 확실히 잡혔다면은, 사실 기준이라는 것도 그래요. 원칙이라는 것도 100이면 100 정확하게 이제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칙이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만 변칙이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을 더 중요시 여기는 뭐 그런 뭐 이야기도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만 내가 이게 변칙이구나라고 의식을 하고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여기에 끼워 맞춰보고 저기에 끼워 맞춰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장이 훅 빠지는 날, 또 매수 타이밍이 같이 온 날, 그런 날은 또 공포의 매수하라고 하잖아요. 뭐 그거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하면은 11선 가격 얼마였죠? 1466원. 1466원. 이게 11선 가격을 밀어버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21선, 그 밑에 따라오는 21선 가격까지 좀 여유를 두는, 이러한 매매, 이런 게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반등이 뭐 잘 나왔어요. 매우 크게 나왔죠. 자, 어쨌든 이게 이제 매매할 때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쪽지 내용까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주식장이라는 게, 종목이라는 게 재밌어요. 시장이 하락을 해도 오르는 종목은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전체가 다 파란불이 들어오진 않아요. 오르는 종목은 꼭 있어요.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오르는 종목은 있는데, 시장으로부터 자유로운 종목은 없어요. 이게 참 말이 좀 이상한데, 네, 제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에 대해서도. 자, 어쨌든 네, 그 이평선 추세 매매,
뭐 이렇게 응용이 가능했다면 11선 깰 거다. 깰 수도 있겠다. 오늘 같은 장에는 이거를 빌미 삼아서 세력들이 한번 밀어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이러한 홀딩의 의미와 가치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오기로 밀어붙였다면은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콤텍 시스템이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